여러분, 거울 앞에서 한숨 쉬어본 적 많으시죠? 문득 지나간 젊은 시절이 그리워질 때도 점점 늘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동창회에 가면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왜 더 빛나 보일까요? 젊음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품격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든 지금 뒤늦게 알게 된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귀티의 비밀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시니어의 78%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 하락을 경험하지만 놀랍게도 고가의 명품이나 화장품보다 3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인상이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옷이나 액세서리 없이도 당당한 인상을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동창회에서 어쩜 그렇게 안 변했어? 라는 말을 듣고 가족 모임에서도 존경받는 모습으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에서 40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온 신영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고 비싼 금목걸이를 하셨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소박한 옷차림에 간단한 은반지 하나만 끼셨는데도 온 방 안을 밝히는 귀품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차이는 돈이나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3가지 기본적인 원칙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달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훨씬 젊어 보이고 만나자마자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군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글쎄요,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는 주름이나 하얀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바로 존재감이었죠. 이 존재감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원칙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리와 상황을 존중하는 옷차림이 신뢰와 존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친구 김유성은 평생 교직에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늘 단정한 면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 정돈 된 모습에서 40년 교사 생활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반면 다른 친구 신혜영은 항상 20대가 입을 법한 화려한 옷을 고집합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이와 경험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은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자신의 나이와 경험, 그리고 자리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손주와 놀이공원에 갈 때는 편안한 운동화와 활동적인 옷이 좋겠지만 자녀의 직장 행사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때는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기본 아이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깔끔한 셔츠 몇 벌, 단정한 바지나 스커트, 그리고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수 있는 재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색상은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처럼 무난한 색상으로 맞춰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옷차림을 연출할 수 있어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기본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품격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깔끔한 관리입니다. 사실 이 원칙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구겨지고 때가 타면 품위가 떨어집니다. 반면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관리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이죠. 얼마 전 식당에서 만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다림질된 셔츠와 반듯한 바지 주름,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깨끗한 비누 향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봉사자셨어요. 그분의 깔끔함이 신뢰도와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동네 한 어르신은 매일 고가의 정장을 입고 다니시지만 늘 주름이 가득하고 옷에 얼룩이 묻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의 비싼 옷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깔끔한 관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탁 후 옷을 바로 정리하는 것, 외출 전 옷에 붙은 먼지나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약해지다 보니 자신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 동창 황석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비싼 옷은 아니지만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자신만의 은은한 향수를 뿌리죠. 그의 말에 따르면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타인에게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그 친구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깔끔한 관리를 위한 간단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옷을 구입할 때는 관리하기 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구김이 잘 가지 않는 면과 폴리에스터, 혼방 같은 소재들이 좋습니다. 세탁 후에는 바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주 1회 정도는 다림질 시간을 가지세요. 다림질이 어렵다면 스팀 다림이나 분무기만으로도 구김을 많이 펼 수 있습니다. 또한 옷장에 라벤더 향 방향제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옷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은한 인상을 남기죠.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제대로 된 냄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옷을 입기 전에 직사광선에 잠시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된 옷차림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자기 관리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 바로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자세로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아무리 고급 옷을 입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이게 만들지만 바른 자세는 평범한 옷차림도 당당하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등이 곧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지내셨는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바른 자세는 건강과 존엄성의 표현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 모습을 보면 나이를 10살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바른 자세는 단지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면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무엇보다 바른 자세는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잠시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가요? 지금 바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혀 보세요. 턱은 살짝 들고 가슴은 편안하게 열어줍니다. 어떤가요? 벌써 느낌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상은 물론 기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셨다면 처음에는 허리와 어깨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5분씩이라도 거울 앞에서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 60대 중반에 이 습관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바른 자세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벽 기대기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 종아리가 모두 벽에 닿도록 합니다. 이 자세로 1분만 서 있어도 몸이 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둘째, 걸을 때는 항상 10m 앞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연스럽게 턱이 들리고 가슴이 펴집니다. 셋째, TV를 볼 때도 쿠션을 허리에 받치고 앉아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른 자세의 놀라운 점은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유재용이라는 제 친구는 늘 구부정하게 다녔는데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어요. 2달 후 동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어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바뀐 건 자세뿐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3가지 원칙, 상황에 맞는 옷차림, 깔끔한 관리, 그리고 바른 자세.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한 모습은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줍니다. 셋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순환과 호흡을 개선하고 깔끔한 관리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로 이어지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름이 줄어들거나 머리카락이 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과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나이 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 동네 김할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는데 7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집에만 계시던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 노인회에서 춤 강사가 되셨고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옷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시간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할머니는 옷차림을 바꾸면서 삶의 자세까지 바꾸신 거죠. 또 다른 이웃 이 선생님은 4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셨는데 은퇴 후 급격히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 은퇴 전 입던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 스타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이 선생님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나를 선생님처럼 대하니 아이들도 나를 선생님으로 대해준다고 하셨어요. 단지 옷차림과 자세가 바뀌었을 뿐인데 정체성과 삶의 의미까지 되찾으신 거죠. 이렇게 옷차림과 관리, 자세는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런 요소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활력과 열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세요. 여러분 60년, 7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할아버지는 7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재활 치료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그분은 내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로서의 품위를 보여주고 싶다는 한 가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재활 운동을 하시고 침대에서도 자세 교정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6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손주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손주들은 그분을 가장 멋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옷장 앞에 서서 이 옷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를 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부끄럽게 숨기려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명품 가방 없이도, 화려한 액세서리 없이도 충분히 귀티 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싼 옷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드는 품격이 진정한 귀티의 비결입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